다 네, 제 이름은 아, 도영규고 스폰서사님 이상미 이원식 사장님입니다. 와,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서 간단한 이 시간이 사실 대구에서 어마무시한 여자들인 김정희 사장님하고 야영 사장님이 하던 이걸 받아서 제가 뭘 하려고 하니까 진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그만큼 티업을 해주면 더 위축이 되죠. 저는 사실 인스타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대단한 성과를 내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좀 많이 좀 긴장되고 있는 상황. 제가 웬만하면 발표할 때 요즘에 긴장이 잘 안 하는데 엄청 긴장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또 멋있게 티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공유를 공유가 되나요? 잠시만요. 아, 됐죠. 폰을 잠깐 공유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공유 잘 됐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SNS를 엄청나게 잘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홍선희 사장님이나 뭐 김유경 사장님이나 이런 멋쟁이 사장님이 아니라서 그냥 내가 어떻게 이 SNS를 하고 있는지 그걸 그냥 간단하게 공유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목을 SNS 활용기가 아니고 그냥 활용하기가 아니고 그냥 SNS 활용기, 도용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SNS에서 여기 밑에 보면 애교 부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애교 부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교 부부는 저희 대표님이신 유승혜 사장님의 애자를 따고 저는 규인데 그거를 교로 바꿔서 애교 부부라고 부르면서 그냥 저희 부부가 조금 행복하게 사는 모습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 행복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사랑이 돋는 모습을 통해서 뉴스킨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했고요. 우선은 어떤 SNS를 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스카이 사장님들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스타는 다들 하고 계시죠. 인스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조금 뜸하긴 하지만 애교 부부 유튜브도 따로 하고 있었어요. 따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검색해 보시면 인스타나 네이버나 그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애교 부부라고 치면 다 제게 뜹니다. 제일 상단에 제게 떠요. 그렇게 일단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 이것들을 왜 SNS를 하시냐고 보통 묻고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인스타는 명단의 확장을 위해서 저는 지금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는 정보 제공을 그 다음에 유튜브는 컨텐츠 공유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공유라고 하면 뭐 이렇게 재밌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뭐 글이라든지 사진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것들부터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인스타그램부터 시작을 인스타그램이 사실 제일 많이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인스타그램은 대부분 나를 알리고 사업을 알리고 그 다음에 제품을 알리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인스타 팔로워가 한 20명도 안 됐어요. 제 친구 중에 제가 나이가 40인데 제 친구 중에 아무도 인스타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제 주변에 유일하게 인스타 하는 사람이 유승혜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인스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1년 안에 제가 한 1년도 안 돼서 한 팔로워를 1000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 걸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승희 사장님이 옷 만드는 사람들 몇 명, 이제 파워 블로거들, 뭐, 이제 인플루언서 몇 명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강의를 찾아보면서 조금 제 나름대로 좀 정의를 내렸는데,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면 이런 것들, 나를 알리고 사업을 알리고 제품을 알리는데 누구한테 알려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또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나의 지인이나, 그 다음에 팔로워들 안에 지인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대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려야 돼? 라면서 또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뭘 해야 되지? 라면서 그러니까 다들 퍼스널 브랜드를 하래요. 근데 퍼스널 브랜드의 뜻도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DM이나 이런 것들로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퍼스널 브랜드는 프로필 꾸미기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나의 사업을, 나의 제품을, 나의 가족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저는 한 1,400명 정도 팔로워를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드에서 프로필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필 멘트겠죠? 이거는 저는 why 뉴스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뉴스킨을 하는지, 내가 왜 뉴스킨을 하는지, 혹은 내가 다른 이제 리크루팅 대상자들, 그 팔로워들한테 왜 뉴스킨을 해야 되는지, 뉴스킨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 그룹을 DY라고 일단 해놨는데 조영규 유승혜라고 박정덕 사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하면 Do you want to be my family라고 해서 저의 가족이 되어 주시겠어요?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가족이 되어 볼래? 그래서 인스타를 통해서 내 가족이 될 사람들을 찾겠다는 뜻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드를 통해서 저희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노출하고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행복한 모습들을 노출하면서 그걸 좀 리크루팅 하려고 중점적으로 나의 사업, 나의 제품, 그 다음 나 자신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될까 또 고민을 많이 했었죠. 답은 똑같아요. 뉴스킨 사업의 모든 것들하고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꾸준히 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뭐 퍼스널 브랜딩 하라면서 퍼스널 브랜딩 뭐 사진도 골라야 되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 반응이 올 때까지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처음부터 나는 뭘 해야 되지? 내 이미지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지 하면서 찾으면서 하려고 하면 못 찾아요. 답이 안 나와요. 혼자 고민을 해서는. 그리고 그게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만 거 다 올리다 보면 이제 반응이 옵니다. 어떻게 반응이 오냐 하면은 대표적인 예로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준비했어요. 최근에 건데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제 사진이고요. 제 혼자 나와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저랑 저희 아내랑 있는 사진이에요. 안에 글 내용은 둘 다 사업 내용이에요. 저는 글은 될 수 있으면 사업에 연관된 내용을 적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제 혼자 있는 거 100명 조금 넘고요. 좋아요 수가 오른쪽에 있는 거 160명이 넘어요. 두 개 다 올린 지 한 며칠 지났는 사진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내 혼자 있는 것보다 내 아내랑 같이 있는 모습이 더 나의 팔로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조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면은 나는 내 혼자 있는 사진보다 내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노출할 때 반응이 좋으니까 이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노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조금씩 세우시면 되세요. 우리가 콜드 같은 거 갈 때도 그냥 처음에 가고 두 번째 가고 하면서 전략을 계속 세우면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내용만 적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모습들이라든지 힘든 모습들을 올리게 되면 뭐 나의 개인 계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 리크루팅 되려고 하다가도 그거 봐, 이건 안 되는 사업이잖아 하면서 떠나갈 수 있으니까 항상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시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인스타에 잘 녹여내시면은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해 하시는 게 DM 보내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인불료로 대구에서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저는 DM 내용은 처음에 이제 DM을 보낼 때 많이 고민했던 게 DM을 보내야 하나? DM을 뉴스킨 사업자들이 너무 많이 보내고 정말 많이 보내는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저 스스로도 많이들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카이에서 오혁 사장님 강의할 때 제가 질문도 했어요. DM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면서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오혁 사장님은 DM을 안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결론 내리기에 DM은 콜드랑 똑같은 것 같아요. 콜드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게 주인 싫어한다고 콜드 안 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우리의 사업을 전달하기 위해서 콜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DM도 이제 인스타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업을 전달하고 우리의 제품을 알리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DM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거 제 가치관이 확립이 되고 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DM을 보내고 DM 보낼 때 제 힘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콜드랑 똑같은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플루언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인친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한 가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DM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DM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돼?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걸 또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DM 멘트도 진짜 수십 가지로 바꿔보고 한 10가지를 돌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2가지 정도로 정립을 해서 보내는데 크게는 체험 DM이 있고 사업 DM이 있어요. 체험 DM은 이걸 보내기 시작한 거는 제가 부스트가 나왔을 때쯤이에요. 그래서 부스트에 관련된 걸 체험 DM을 보내면서 우리 협찬 많이 이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협찬 DM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야. 그래서 협찬을 요새 젊은 애들이 많이 원하거든요. 협찬을 하게 되면 그 제품, 수분크림이면 수분크림, 그 원가가 사실은 우리는 다 알지만 얼마 안 하잖아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 피드에 노출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체험 DM을 보내요. 그러면은 대신에 우리는 부스트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비싼 거를. 우리도 그 비싸게 주고 그 비싼 가치를 그럼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콜드 할 때 줄 수 있는 뭐 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준다고 내걸면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부스트를 또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소통을 하면서 줌으로 연결을 해요. 우리는 이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을 하려면은 그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지 이렇게 협찬에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하고 나서 피드에 올리면 선물도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줌 미팅이 싫은 사람들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조금 사담이긴 한데 줌 미팅이 끊기는 대부분의 인스타 20대들은 보면 실제 사진하고 오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그렇게까지 귀찮아서 하기 싫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쨌든 이걸 협찬을 해줘서 피드에 나의 제품을 노출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컨택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줌 미팅으로 연결하면 당연히 연락처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과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빌려주면서 만나거나, 먼 거리는 그냥 택배로 보내주거나,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요. 줌 미팅 할 때 뭐 해요? 또 물으시더라고요. 줌 미팅 할 때는 우리 콜드 하면 뭐 합니까? 데몬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산성 데몬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부스트 체험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혹은 부스트는 저는 그 유튜브로 찍어놨는 게 있으니까 그거 링크 걸어서 보내줘요. 그 시간이 짧은 경우는. 그러면 그렇게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 제품 보내주고 나서 카톡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또 받으면서 소통하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루미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부스트로 컨택이 됐지만, 이제 피부 고민을 물어보고, 건조라든지, 뭐, 트러블 이런 게 고민이 있으면 부스트 들어가면 명예 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루미를 먼저 빌려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도리 있게 잘 생각해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업 DM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내야지 좀 더 컨택이 잘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만약에 제가 성과가 좀 난다면 더 공유할 예정인데 사업 대행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사업을 알리는 내용을 담아서 보내고 이 멘트가 짧을 경우는 저는 요즘에 이제 정교사님하고 블로그하고 연결해서 보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체험 DM에 비해서는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건이 좀 없다 보니까 컨택은 좀 잘 안 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 DM을 보고 들어올 경우에는 훨씬 이제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분이 리크루팅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적절히 섞어가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구한테 보내요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보냅니다. 인플루언서들한테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팔로워 수가 적어도 보내고 해요. 인플루언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홍선희 사장님도 사업 시작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만약에 컨택이 돼서 이 사업을 진짜 제대로 알아본다면 나는 제2의 김연경 사장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크게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내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보내요. 그렇게 해서 저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마음에 드는 이친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이친들에게는 저는 먼저 게시물 알림 설정을 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인스타 피드 보면 점점점 있죠. 그거 누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게시물 알림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 놓으면은 이 인친이 게시물을 올리면 바로 알람이 뜹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가지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남겨요. 그러면서 공감대 형성을 해요. 어디에 사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현대백화점에 있으면, 거기 혹시 대구 현대백화점이에요? 대구 현대백화점에 있는 무슨 식당이에요? 여기 맛있는데 저도 자주 가는데 가면, 아니요, 여기는 무슨, 뭐, 부산에 있는 뭐, 현대백화점인데요. 이러면, 그래요? 하면서 이제 지역도 확인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친해져야 댓글 달고, 스토리 보내고, 스토리에도 글을 남기고, 반응도 보여주고, 이러면은, 스토리에 또 이제 반응을 보내면 좋은 게 DM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스토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계속 소통이, 말을 더 이어갈 수 있어서, 채팅처럼 이어갈 수 있어서 좋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관심을 가지면은 제품이라든지 사업들을 한번 이제 제시해 보는 수단이 또 될 수가 있겠죠. 부스트 체험 한번 이번에 신상품 나왔는데 체험 받아보시면 어떠시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 보시면은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블로그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블로그는 저도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초창기에. 그러다가 이제 블로그는 사실 어렵잖아요. 블로그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은 그냥 마찬가지로 이게 블로그가 우선은 상위 링크가 되려면은 주 1회 이상 매일 원래는 올려줘야지 돼요. 네이버 딱 뉴스킨 관련 뭐 TR907고 뭐 하려면은 자주 올려야지 되고 사진도 있어야 되고 동영상도 있어야 되고 그 모션 스티커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유입률을 높일 수 있는 컨텐츠도 만드셔야지 돼요. 뭐 맛집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캠핑을 사실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캠핑 갔다 오면 이걸 무조건 블로그를 써서 올려요. 그러면 사실 뉴스킨 관련 검색어는 조회수가 높지 않은데 캠핑 관련 검색어는 엄청나게 높거든요. 지금 캠핑 관련 검색어는 하루에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와요. 많을 때는 500까지도 나오고 그러면 나의 이제 그 네이버 상에 나의 이제 블로그의 영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나의 다른 이제 피드를 블로그를 작성하더라도 상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작성할 때 글도 길게 적어야지 되고 정성을 들여서 써야지 이런 것들이 네이버에서 반응을 해서 상위에 링크를 걸어줘요. 근데 바쁘신 사장님들은 사실 쉽지가 않으실 거야. 이런 것들은 사실 초창기 사장님들이 조금 더 이제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거를 제품이나 데몬, STP 연습장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냥 노트에 적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요즘에 키보드로 치고 저는 사실 워드가 더 빠르거든요. 글씨 쓰는 것보다. 그래서 워드를 치면서 그 안에 사진도 찾아서 놓고 하면서 만들어서 내가 사진도 찍어보고 데몬 했는 거 연습했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시면은 그걸로 하나의 블로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상위 링크에 걸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나의 소비자에게 내 프로스펙터한테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적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초창기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겠죠. 그럴 때는 저는 주요한 방법이 블로그나 유튜브에 썼는 걸 보고 따라 적는데 블로그에 썼는 걸 그대로 따라 적게 되면 그 사람도 악성 계정이 되고 저도 악성 계정이 돼요. 그래서 둘 다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서 그대로 적는 거는 추천을 안 드리고 그냥 참고해서 적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보고 저는 유튜브에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뉴스킨하고 관련된, 뭐 꼭 뉴스킨이 아니더라도 피부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따라 적으면은 사실 그거를 따라 적으면 내가 공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안 쳐져요. 말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에게 맞게끔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연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나실 때 매일 못 적더라도 주 1회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건이라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나의 실력도 늘게 되고 블로그도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노출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저희 꿀팁이라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인스타나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명단 확장을 하기 위한 수단인데 수많은 나의 모습 중에 어떤 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하시면서 계속 연구를 하시고 개발을 하시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팔로우도 늘리고 블로그에서도 이웃 추구 서로 이웃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걸 많이 늘리시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 보면 한, 뭐, 1000명 이상 뭐,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차츰차츰 시간 나실 때 블로그 조회를 하시면은 그냥 읽지 말고 거기에 좋아요 누르고 우리 서희추해요 하면서 하시면서 블로그 글 몇 개 있으면 대부분 받아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의 블로그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서 이거를 100명에게 보여줄 것인지 1000명에게 보여줄 것인지 1000명에게 더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속 반복이 노출의 지름길이고 우리 사업 성장의 지름길이니까 꼭 시작을 하신다면 꾸준히 열심히 해보시면 정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였거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